여러분들이 우리 기관이 평가를 받을 때 충분한 시간을 이쪽에서 분명히 주지만 우리는 빨리 이분들을 보내는 게 좋겠죠. 우리 기관의 자료들이 딱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보고 가는 게 우리는 편합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제가 장교한 기간에 대한 평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공단 사이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은 2022년 7월 22일 날짜로 해가지고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 일정 안내가 게시가 떴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열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1월 달까지 평가 계획 공고하고 평가 개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실제 이 부분을 평가에 대한 안을 한번 읽어보긴 할 텐데요. 22년 11월까지는 그 이전 지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 개시 같은 경우에 23년도 1월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상 기간은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제가 장교한 기간 중에서 짝수이고요. 이 기간이 짝수인데 이 대표님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군데 이상 그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끝자리 홀수 기간도 함께 선정을 해서 평가를 같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가를 미루는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 그 지정이 됐다고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지표 적용 기간을 보니까 2020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평가일까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평가를 22년도 12월 31일까지 21년도죠. 21년도 12월 31일까지 다 봤죠. 근데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걸 보니까 2020년도 1월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 적용 기간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인지 아니면 진짜 23년을 넘어서 그 이후까지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요한 점은 어쨌든 1월 이후에 평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간 평가 받으실 때 3년 이상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긴 기간을 평가를 보게 만들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 내용은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게끔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웬만하면 편집 없이 그냥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25일 날짜죠? 7월 25일 날짜로 해가지고 평가안이 나왔죠. 평가 매뉴얼 안이 나왔는데 이건 밑에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은 의견 제출을 8월 1일까지 8월 1일 6시까지 18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같이 훑어보고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의견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단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좋은 방법이라는 게 우리 일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그 공통적인 이야기고요. 이 뒤부터는 제가 주간보고 따로, 그 다음에 요목감목 따로인데요.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주간보하고 방문 요약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세부적인 건 나오면 하나씩 다 하면 되죠.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너무 다 짚어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어차피 개선 아닐 뿐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만 훑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저는 평가 매뉴얼을 처음 볼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요양원 처음 개선안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맨 앞에 평가 매뉴얼에 지표 1번부터 가지 않습니다. 예, 목차부터 봅니다. 목차부터. 그래서 평가자 준수사항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평가자 준수사항, 그 다음 매뉴얼 일반사항, 주요간보, 단기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주간보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평가자 준수사항을 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평가자 준수사항은 평가자가 우리 기관에 올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적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고 넘어가고요. 매뉴얼 일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른 지표들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사항도 꼭 읽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읽으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저는 오디오만 남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읽는 방식은 이걸 굳이 뭐 이렇게 화면까지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좀 최대한 또박또박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가자 준수사항에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평가 관련된 그 장기간 기간에 대한 이 평가자가 우리 기관에 오게 되면 직원 및 수급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를 기할 거다. 예, 그죠? 그리고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하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이런 청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고 다 올라가니까. 자, 기관을 방문할 때는 평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뭐 그냥 가짜로 누가 왔다 그러면은 그거 믿지 마세요. 예, 보시면 신분증을 제시한답니다. 예, 그리고 소속과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기로 했고요. 지금 바뀐 부분을 보니까 대표자 또는 관계자,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대표자 및 관계자. 이 매뉴얼을 읽으실 때는요, 이 사전적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전적 의미를 보세요. 대표자 및 관계자는 뭐예요? 대표자 관계자 둘 다 면담한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리고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대표자 또는 관계자 둘 중에 한 분이 면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평가관들을 따라다닐 분이 대표자여도 되고 관계자여도 되고 어쨌든 잘하실 분이 붙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수행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거고요. 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안 나오는 그런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게 매뉴얼상에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말씀드릴 거고 칭찬도 하실 겁니다. 이 정도면 잘하신 거죠. 자, 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요.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예, 나무라지 않아요. 왜 이렇게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좀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잘하셨는데 아깝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질량상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주고 사람을 사지 마라 이렇게 써 있죠. 평가 관련해서 금품수수 하지 마라. 예, 있었나 봐요. 네, 없어야 되는데 그쵸? 자, 평가자 유의사항. 평가 예정 통보서를 7일 전까지 발송합니다. 실제 알고 계시죠?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 지금 요양 같은 경우에는 미리 2달 간격으로 해가지고 정한 적도 있었죠. 미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7일 전에 발송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시 평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는 상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미리 준비를 해야지 어쨌든 되겠죠. 피평가자가 경영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피평가자가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관이 평가를 받을 때 충분한 시간을 이쪽에서 분명히 주지만 우리는 빨리 이분들을 보내는 게 좋겠죠. 우리 기관의 자료들이 딱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보고 가는 게 우리는 편합니다. 긴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 내부 라운딩. 아까 우리 대표자고 시설장님이 맡아서 이 평가를 이제 설명을 듣고 평가에 이제 대응을 하실 텐데 기관 내부 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실제 아시죠? 기관 내부 라운딩을 할 때 그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까? 예, 왜 이런 말을 썼는지를 생각을 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돌아다닐 때 조심조심해서 활동 동선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내부 돌아다닐 수 없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한 대응 자료를 또 주겠죠. 그렇죠.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되고요. 일단은 FM은 이렇다는 거예요. FM은 기관 내부에 우리가 이 평가자한테 소개할 직원을 한 명을 배치를 해주고 이 사람이 조금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 조사표에 점수를 매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담하고 총평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도 예의 있게 하죠. 예의 있게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왜 이 점수가 안 나왔냐 뭐 이렇게 하면은 평가 매뉴얼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뭐 Q&A가 이렇고 뭐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제대로 공부해서 점수를 맞는 게 좋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일반사항 매뉴얼 일반사항 넘어갈게요.
일단 관련 근거를 보면 뭐 이런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 읽어보세요. 제가 지정 취소, 기간 지정이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관련돼 있나 이게 있죠. 예를 들어서 현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현지 조사에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우리 평가 점수가 조정되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보면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 의견, 그다음에 협회 의견 또 반영을 해서 만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죠. 네. 평가 매뉴얼은 평가 기준, 평가 방향, 척도, 지표 적용 기간, 확인 방법, 관련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결과를 근거로 되게 모호하게 써 있던 말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지표 각각 들어와서 보면 또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전 영상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에 그 세부 내역 나오기 전에 이게 요양원이랑 거의 비슷하게 바뀐다 말씀드렸죠. 관련 근거라는 말을 적어서 명확하게 어떤 서류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평가한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지표 적용 기간을 보니까 2020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평가일까지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맨 앞에 저희가 지금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2023년도 평가 매뉴얼이라고 표시돼 있죠. 2022년도 평가 매뉴얼이 아니고 2023년도 평가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020년도 1월부터 2022년 21년 1월 2020년 1월부터 12월, 2021년 1월부터 12월, 2022년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2023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이렇게 해서 3년이 아니라 4년치의 평가를 보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 있네요. 매뉴얼을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년치, 4년치를 예전에 되짚어서 안 돼 있는 서류들을 만들려고 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뭐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이라도 지금 22년 7월 이 시점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수급자의 면담, 관찰, 시연하는 지표 같은 경우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그 방문했을 때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담, 관찰, 시연이라는 말을 넣었죠. 그리고 기록, 현장, 면담, 관찰, 시연, 전산, 유선 등으로 명시를 해서 평가를 다방면으로 조금 실무에 맞게끔 평가하겠다는 노력이 보여요. 요양원에서 한번 먼저 했고 그다음에 주간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직원과 수급자로 그리고 기관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합쳐내 가지고 통합으로 되어 있는 지표들을 개선하겠다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기간 평가 종료 후에 실시를 하는데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복지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간부는 그 자리에서 평가 다 하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급여 종류별로 실시를 하는데 급여 종류에 해당 급여 직원, 그러니까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말 아시죠? 해당 급여 종류는 그 시군구에 등록한 그 사업의 종류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일지, 포함되어 있는 기록, 포함되어 있는 면담, 포함되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직원들이 앉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만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여기서 거부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짓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 종종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낸 거.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하위 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A 등급 맞으려다가 2등급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표본으로 선정이 되죠. 직원과 수급자 표본 그리고 표본 선정 기준은 읽어보세요. 몇 명인지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다 읽어보실 거잖아요. 워낙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포함해 한 명 있는 경우는 한 명만 한다.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수 같은 경우에 내근 직원 포함해서 기준으로 선정한다. 대표자는 제외한다. 대표자는 이쪽 직종에 들어가는 게 없죠. 자, 그리고 수급자 자료 심사 청구한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에 평가 현재 수급자 3인 미만인 경우에 평가 불가 기간으로 원래부터 처리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죠. 표본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선정 결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확인하겠다고 적혀 있고요. 점수 조금 명확하게 몇 프로라고 표시돼 있죠. 원래 점수로 돼 있던 거를 퍼센트로 해서 계산하기 쉽게 조금 한 것 같아요.
점수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퍼센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부 점수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하던 게 1점, 0.75, 0.5, 0.5로 아예 표시를 해서 아예 그 점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보이게끔 딱딱해서 플러스하면 합쳐지면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평가 결과 점수 산출 방법을 보면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뭐 쭉쭉 이렇게 했는데 표본수 중에서 뭐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각 지표에서 어차피 또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적용 기간 같은 경우에 평가 계획 공고 월이란 뭐 이런 말 써 있는데 밑에 써 있습니다. 나중에 바뀝니다. 지금은 안 바뀌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실제 11월 달에 공고가 되면 그때 변경이 될 테고요. 평가 계획 공고월은 지금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그 이전 평가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미리 그냥 읽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이전 기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나중에 이제 변경이 되면 변경 기준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지금 원하시면 먼저 적용 변경해서 우리가 어르신 서비스할 때 더 도움이 된다 하면 그렇게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비치, 게시, 서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비치는 열람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거고 게시 같은 경우에는 붙여놓는 거죠. 게시판에다가 아시죠? 예, 그리고 서명을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잘 한번 읽어보죠. 서명 이거 잊지 말고 넘어가자고요. 서명 같은 경우에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이 사람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를 보겠다.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쓴다. 이름이 보여야 된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서명이라는 게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 확인하겠다는 거.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봐도 무조건 이게 다른 그 사람 이름이어야 돼. 가 서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명은 그렇다. 이게 매뉴얼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자를 지칭하는 항목은 실제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함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점검자 했는데 점검자 만약에 홍길동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러면 점검자 홍 동그라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배워서 아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그렇게 사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수 안 주겠다. 그래서 일반 매뉴얼을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변경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원래부터 이랬어요. 원래 서명이라는 게 이렇게 평가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뉴얼에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박아뒀잖아요. 예, 아주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읽어보셔가지고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이미 적혀있는 거잖아요. 필수. 예, 별표 체크하세요. 자, 일반 매뉴얼까지 끝까지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여기서 그 네이버에다가 행위자라는 것도 치고 자기의 동일성이라는 것도 치고 해서 네이버 사전에다가 검색을 해드리고 싶은데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네, 어쨌든 고유의 필체 확인, 그 다음에 이름 석자 확인. 네, 예, 유의하세요. 매뉴얼 보길 잘했네요. 자, 평가 지표는 한번 제가 훑었습니다. 여기서 안 하더라도 그 이전 영상들을 보시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한 번에 다 된다. 예전처럼 수급자에 대한 거, 직원에 대한 거, 기관에 대한 거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합쳐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48번 질량상 노력까지 돼 있고요. 대체적으로 점수나 이런 부분들은 매길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일단 운영규정 1번이겠죠. 자, 볼게요. 1번 운영규정 들어가면 운영규정 같은 경우 기간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갖추고 그에 따라 기간을 운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운영규정 11개 항목 돼 있는데 변경되어 있는 게 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평가일까지 여기도 지금 평가일까지 다 표시가 돼 있네요. 이게 12월 31일까지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가일까지라서 23년도 이후까지 평가하는 날짜, 평가 보러 오는 날짜까지 지표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충실도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 충실도는 기간의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기준 1을 보시면 운영 규정 11개 항목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연습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장 평가 A를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이 운영 규정을 내가 11개 항목마다 항목이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시겠죠. 나중에 이 지침이 당장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23년도 1월이 넘어가야 적용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여러분들 나중에 변경됐을 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지금 연습한 걸로 더 좋은 실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따라가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리고 개정된 걸 보니까 운영 규정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대요?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의 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들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요양원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왜 개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3번 코드도 많았죠. 예전에는 3번 코드로 장기요양 기간으로만 설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설립되는 기관들은 어때요? 다 대부분 2번 코드죠. 예, 2번 코드 주간보호가.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규정들까지도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만드셔야 된다. 어차피 여러분들 설립하신 분들, 지금 신설립하신 분들은 설립하신 그 운영 규정을 가지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재지정 받을 때도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본 사항들은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파란색만 가겠습니다. 주간보호 2번 운영 계획 및 평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기간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 글들을 읽어보면, 제목을 읽어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제목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세세하게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잘 알려주려고 하는 진짜 매뉴얼 같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신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변별력이 없어지죠. 변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는 이 A를 맞았을 때에 대한 수익금 이런 게 없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간 운영하고, 원래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 계획에 따라 기간을 운영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결과 평가 실시,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이전에 바뀌었던 건데, 내용을 보면 이걸 좀 평가를 실시하고 신설이었던 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 뿐인데요.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인데요. 이게 의외로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점수가 나오기가 쉬운데, 의외로 결과평가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그 다음 걸 타고가 만약에 그때그때 하질 않았다면은 새롭게 만들기가 머리를 꽤 많이 쓰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왜냐면은 예산이라는 게 이미 보고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실 텐데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이미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전 서류들도 만드실 때 생각을 하시고요. 기준을 보니까 연도별 사업계획하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예산 수립 내역, 총 수입, 총 지출을 포함해서 꼭 예산 수립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부 사업별 총괄 예산까지 합산해서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예전에 어땠어요? 이게 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예산과 합산해서 내가 회계적인 능력을 포함시켜서 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차피 회계를 하시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재지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재지정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놨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시고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계획에 대한 기간을 운영하는지 비용 지출들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함. 얼마나 친절합니까? 지출 증빙 자료까지도 표시를 해줬어요, 매뉴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변경되었다. 실무에서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사업 밀실시했을 때는 근거 자료. 이거 되게 많이 겁을 먹으시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그 이전인데요. 전년도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 계획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물론 추후에 월 전에
1월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예산이랑 맞춰서 사업계획서로 가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계획서 실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획이라는 게 계획일 뿐이잖아요.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다, 뭐 때문에 뭘 못했다, 어떤 걸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미실시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근거 자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확인해서 확인한다라고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고요. 이게 얼마나 친절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예전 거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제가 다 시간 때문에 다 읽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지금 내용들이. 예,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업결 평가 결과를 차기 년도 뭐 이렇게 말도 명확하게 좀 표시를 좀 해줬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아래쪽에 장기유형 지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어차피 만드시는 김에 장기유형 기간 지정 기준에 맞춰서 운영 규정하고 사업계획서는 만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6부 7부까지 해가지고 운영 규정 사업계획서 만드는 영상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전부터 이렇게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양안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요. 원래 자원봉사자였죠. 근데 그거를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고상한 이름으로 만들어줬고요. 그에 따라서 수급자 다양한 서비스를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 사회복지의 기본 틀과 장교양 매뉴얼을 좀 맞춰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죠. 그리고 외부 자원을 통해서 소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시면 VMS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일지라고 하는 이런 서류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매뉴얼이 알려주는 거 칭찬해요. 왜냐면 이 매뉴얼이 이렇게 변경된 거는 저번 요양원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뉴얼만 읽어도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력 기준을 준수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지표적인 기간이 평가일까지가 아니고 22년 12월 날로 고정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평가 기준이 2022년 12월 달로 표시되어 있는 지표 4번이 나온 걸 확인하니까 확실하게 23년 여러분들한테 평가관이 올 때까지 총 4년 동안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인력 기준은 지키세요. 제가 뭐 따로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변동되어 있는 부분들만 글자 좀 몇 가지 바뀐 것만 읽어보세요. 자, 지표 5번 같은 경우에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인력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 운영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비율에 대한 거는 계산 자동으로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건 없고요. 지표는 12월 달까지, 2022년 12월 달까지 확인을 하고요. 지표점도 읽어보세요. 어차피 다 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외우고 계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프린트해 놓으셨는지 그래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주간보고 6번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동 계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노력만 하세요. 2년 이상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최대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점수가 몇 점? 3점.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니까 이 경력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산으로 매겨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평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주간보고 7번. 네,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점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기준을 보면 일단 등록되어 있는 직원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상에 검진일 판정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발행일 등으로 제출을 언제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정일 날짜가 예시에 보시면 2022년 6월 4일 날 급여 개시한다면 2021년 6월 5일부터 2022년 6월 4일까지 판정이 완료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뭐 그 이전부터 게시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표시가 돼 있었고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자세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자세해졌고 여태까지 쌓여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직원이라고 표시가 이제 새롭게 나왔죠. 예, 새롭게 나왔고 그리고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필수 사항들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명시된 보수 임금을 지급받는 거 이런 부분들 다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적정 근로계약,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하고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하고 직원이 보수 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는지 면담으로 확인하는데 면담에서 중요한 점 여러분 뭐랄까요? 면담에서 중요한 점 우리 직원들은 거짓말을 잘 못한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다면 제공받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보수 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를 거짓말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명세서를 제공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해서 습관에서 비롯되는 점수들은 점수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지금이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세요.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면담 때 점수가 잘 나오겠죠. 거짓말을 잘 못하시니까. 그리고 임금 지급이라든지 명세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행규칙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5대 보험 지금 밖으로 빠져나왔죠. 5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점이죠. 5대 보험 가입돼 있고 보험료를 완납함, 보험료 완납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 보험까지 해가지고 각각 예, 산재까지, 예, 이름 이런 거 바뀐 것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한다.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퇴직급여 확인하는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항목들이죠. 점수는 2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들도 정확하게 돼 있고, 대신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걸 보면 중간 정산 신청 사유에 대한 예시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6개월 이상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거라든지 각각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을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자료들까지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10번 직원의 복지 향상을 노력합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냥 분리가 된 것뿐이죠. 복지 포상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분기, 반기별 뭐 점수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지 이 포상에 대해서 서적, 상품권, 현물 지원, 교육, 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고통비, 피복비, 예방, 접독비 뭐 엄청 다 써놨어요. 원래도 써놨는데 엄청 자세하게 다 써 있고요. 후원품 증정 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까지도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해놨고, 그리고 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액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가산금 사용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운영규정 기억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규정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 규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것을 그 분기별로 한 번씩 실행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까지 확인하시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록 현장 면담 있는데요. 직원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고충 처리 지침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고충 처리 대장도 확인하네요. 대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고충 처리 함도 확인하네요. 그렇죠? 자, 이거 각각 확인돼 있고요. 규정상도 고충 처리 지침 들어가죠. 고충 처리에 대한 사항도 규정이 들어가죠. 운영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같이 함께 바꿔주면 되겠죠. 고충 처리에 넣는다 이런 내용들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일단 직원 인권 침해,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응 지침 마련하고,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필수사항이 교육 일시, 이 필수사항이 지침에 대한 필수사항은 없죠. 그렇지만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거에 대한 교육 실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실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일시, 강사명, 교육 방법, 참석자명, 서명까지 사용이 되고요. 서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면담하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면담하고요.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한 교육을 면담하고요. 그 내용을 숙지하는 걸 면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올해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죠. 올해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겠지만 면담할 때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 보면은 뭐연 1회인데 연 1회라는 게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만약에 연 1회 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평가가 2023년도 3월 달에 나왔는데 우리는 이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11월 달에 평가하기로 계획돼 있다.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그럼 인정이죠. 그렇죠? 예,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겨우 교육하기 전에 평가관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신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맞춰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게 뭐 점수가 맞네 안 맞네 이게 맞춰졌네 안 맞추네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근데 대신에 이렇게 조금 미룰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해야 될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거는 미리 하지 않는 것들은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것들 고충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하고요. 고충 처리하면 실물에서 확인을 하고 온라인으로 무기명이 되는 경우에도 인정한답니다. 자, 그리고 직원의 인권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응 지침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급자가 직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폭력 예방 지침 같은 경우에는 대응 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참조하고 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충 처리 절차 알고 있는지, 고충 발생지, 적절한 조처인지, 폭언, 상해, 성희롱, 성폭력 사례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애로사항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적어주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자, 직원 면담으로 확인하고 교육 내용을 누구한테 교육받았는지, 그 다음에 언제 교육받았는지까지 확인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따로 말씀드릴 건 있나요?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지금 되어 있는데요. 기준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2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 불인정함.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현장 평가에서 만약에 개인정보가 굴러다닌다 그러면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주의하셔야겠죠. 당일날. 그러니까 미리미리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당일날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습관이 어디 가나요? 대표님은 열심히 하고 싶지만 우리 직원 중 한 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습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위생적 급여 제공. 직원으로부터 위생적 급여를 제공받음. 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유니폼을 착용함, 관찰, 그다음 면담. 예, 이거 뭐 실제로는 뭐 친설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다 있죠. 뭐 이게 뭐 안 하나요? 다 하죠.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 수급자에게 면담해서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물어보고 확인하죠. 실질적으로 위생적인 급여 자체를 물어보는 수급자한테 물어보는 방식 자체는 그 신설이 맞네요. 네, 신설이 맞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유니폼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 제공 직원을 관찰해서 확인하고요.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파란색만 읽을게요. 평가일까지 해서 소독 방법 기록은 평가기의 공고를 다음 달부터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소독 방법을 필수사항으로 넣어라. 저희 일지에는 소독 방법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했던 걸 가지고 뭐 신설이라 하지만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저희는 하던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간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기간 내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식품 유통기간을 확인하죠.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탁 없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식품을 보관하고 간식이라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식당 조리실뿐만 아니라 생활실, 거실 등에 설치된 냉장고 당연히 현장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및 주방 식기류 소독 자료 확인하고요. 주방 소독 살균 표백제 인정하고요. 주방 식기 소독은 열탕 자외선 소독 다 인정합니다.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 위탁하더라도 기간 내 이런 것들 하면 소독 상태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탁을 하든 말든 웬만하면 하셔라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조리원이나 조리하는 직원이 위생물을 착용하고 복장이 청결한지를 확인합니다. 복장이 청결한지 확인합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뭐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요즘에 감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마스크도 쓰셔야 되겠죠. 네, 쓰시고.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리실 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다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주간보호센터 15번 수급자하고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원래 있던 것들인데 비품 소독, 간호부품 소독, 의료 폐기물 분리, 그다음에 분리 전문 소독, 실내 전문 소독, 전문 업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 네. 생활 환경의 일상 소독을 매일 실시함. 일상 소독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원래 요양에서도 그 요양원에서도 원래 있었죠. 그리고 이걸 면담하죠. 네, 면담하게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평가계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럼 평가 공고월은 11월이니까 12월부터 적용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의약여품이나 뭐 세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로 하기에 듣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운 말이 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손소독제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거 좀 비교해서 좀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등 간호비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독 방법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소독을 이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여서 보관하는지 확인하고 폐기물에 대한 전용 용기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지면 붕대, 거즈 이런 것들을 다 의료 폐기물로 쓰는 거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외 소독 자료 확인하게 되고요.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여기 나옵니다.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모든 소독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살균, 살충, 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읽다가 좀 진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표시를 해두세요. 하셔야 돼요. 12월부터는 전문 소독 하세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일상 소독하는 부분들은 또 면담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죠. 소독 부위를 어떻게 소독하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면담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냥 실제 실행을 하셔야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자, 폐기물 읽어보시고 뭐 어떻게 하라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만 합니다. 매뉴얼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지 않을 뿐이에요. 자,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감염병 유행 같은 경우에는 대응 체계 수립해야죠.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 자료를 올려드렸나? 아무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응 체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죠. 그에 대한 면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침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부분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실제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면담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손 씻기 프로그램 제공 전후 의료 폐기물 취급한 후 배식,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는지 손 씻기 수행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도 습관이죠. 평소에 안 하시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감염병 하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침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필요하면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고요. 네. 자, 17번 시설 기준을 준수합니다. 시설 기준은 여러분들이 도면에 신고했던 그 도면에 맞게끔 기준만 충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실별로 각 기능들이 완벽하게 수행이 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거 원래 있었죠. 안전하고 쾌적해야죠. 그래서 완전하고 쾌적한데 문제는 생기면 안 되니까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 열림 장치, 모든 출입구, 모든 외부 출입구, 그다음에 계단 출입구, 그다음에 채광 조명, 냄새 나지 않고 창문 개폐 가능하고 환기 장치가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하다.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자연 채광이 어려운 경우에 충분한 밝기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환기 장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거 당연하고요. 창문은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개폐가 가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습도계가 한 개씩 비치되어 있고 비치만 되어 있으면 되나요? 네. 여러분들 적정 온도, 적정 습도여야 되겠죠. 온습도가 그냥 있는 건가요? 적정 온습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실내 환경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는 거 당연히 양쪽 벽면 복도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도가 있는 경우 그렇겠죠. 없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둘러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한다. 그리고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뭐 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식당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화장실, 목욕실, 생활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해서 문턱을 제거하고요.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 신설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복도,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인데요. 사실 이거는 장애인 쪽에서 이미 확인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없긴 한데요. 처음에 설립 기준을 인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복도를 원래 1200이 써야 되는데 완화 기준이라고 해서 좀 더 작은데도 그냥 인정을 해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1200 이상을 얘기합니다. 어깨가 60, 어깨 폭이 60, 저 같은 경우 60 훨씬 넘습니다. 어깨 폭이 60이 넘어가는 두 명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센치로는 120cm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요. 휠체어 교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동 물건이 적대되어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게 인정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뭐 그에 대한 기본 실들 이미 시설 기준에서 한 번 더 확인했었고 각각 좀 읽어보세요. 수급자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 평가합니다. 당연히 평가하죠. 평가도구 이미 쓰던 대로 쓰시면 되고요. 다만 인지 기능 평가를 CISD로 사용을 하겠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MMSK도 KMMSA 되는데 저작권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예, 근데 평가상으로는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충족하고 뭐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치매 진단에 대한 게 인지기능 3번 보세요. 이 3번이 지금 인지기능 검사를 할 때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충족 하지 않아도 충족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세하게 소견서, 처방전 등으로 확인한다고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으로 확인한다고 표시를 해줬어요. 친절합니다. 이번 매뉴얼 정말 친절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아요. 제발 읽어보세요. 이거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일단 이거 훑어보기만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이전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단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평가기에 다음 달부터 적용을 하고 20년 평가기에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 평가 기준으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확인 방법 같은 경우 그 전에 정기 방법을 가지고 확인한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 21번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필수 사항이 수급자명, 발생 일자, 조치 내용, 작성자 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직원은 응급 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해야 되는데 그 응급 상황이란 건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였죠. 아시죠? 자, 평가일까지 확인하고요. 당일 면담도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알림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뭐 목걸이용으로 만들어진 알림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벽을 붙여져 있고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알림 장치 있고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고 뛰어가고 알림 울리면 이게 응급 상황이구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비상 연락망 확인하셔야 되고요. 원래 그렇죠.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죠. 다 만들어 두셨죠. 다 제공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화상, 낙상, 심정지 이런 것들 기록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대응 숙지 방법을 직원과 면담을 하니까 직원들이 공부를 하면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열심히 알려줬는데 왜 이걸 대답을 못할까? 예, 이유는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자,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러고 있었는데 파란색만 읽을게요. 소화기,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배, 삼지 설비, 속보 설비. 여러분들 이거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소화기가 뭔지, 소화기는 다 아시죠? 간이 스프링클러가 뭔지, 화재, 삼지 설비, 속보 설비 이런 거 처음 겪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게 싶은 거 있죠. 그냥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사진까지. 그래서 보시고 우리 기간에 저런 것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현장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록은 그냥 그에 대한 일자 점검자, 점검 내용, 그다음 점검자명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반기별 1회 소화 경보 설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에 따른 기록, 교육 자료 확인하고요. 파란색만 읽을게요. 파란색만. 필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경보 설비를 소화 경보 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사항 중에 참석률 서명분은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친절하게 써 있죠. 네. 자, 그리고 직원이 등등 방법을 숙지하는지 시연을 한다. 시연 뭐예요? 실제 뿌려보는 거죠. 소화기 같은 경우에 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또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물로 채워서 시연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전 같은 경우에도 뭐 가능하시면 한번 시연해 보세요. 신중이라도 해보세요. 신중이라도. 자, 그리고 유두등 비상구 뭐 원래 있던 것들이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명확가나 했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원래 했었어요. 원래 했었고 필수사항 보면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여러분들 필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류에. 자, 확인사항, 재난사항 대응 방법 담당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담 확인하죠. 경보설 위치, 비상구 위치, 대피 경로 돼 있는데요. 담당 역할 이런 거 참 잘 얘기해 줘야 돼요. 담당 역할. 그다음에 비상구 위치하고 대피 경로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비상구 위치는 크게 걱정 안 되죠. 평소에 다니는 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난사항 같은 경우에는 태풍, 낙뢰, 폭뢰, 폭우, 지진, 홍수, 인적재난, 화재, 전기, 가스사고, 붕괴 등등등등등등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계획하고 라는 말이 있죠.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주간보호에 있는 분들하고 요양원에 있는 분들하고 같을까요? 서류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 아주 많죠. 근데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계획하고 수급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훈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난대피 훈련은.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당연히 인정하고요.
실제로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를 대피하고 유도하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인정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전 FM을 얘기하는 거지 뭐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FM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재난 상황이라는 게 이미 위에서 굉장히 많았죠. 예, 종류 많았어요. 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 존중 급여 케어 당연히 존중해서 급여 케어 해야죠. 면담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 받으셔야 되죠. 당연히 면담하고요. 그리고 존엄성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저귀 케어를 한다든지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학대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평소에 잘 하시면 돼요. 네, 평소에 이런 습관이라는 건 최소 2달은 걸리죠. 네.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지금부터 하세요.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를 합니다. 수급자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수급자 상담 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는 거 원래 있었죠. 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약간 명확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담 직원 같은 경우 수급자나 급여 제공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중간 관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중간 관리자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이게 참 말이 어불성설이었는데 지금 왜 말이 어불성설이 아니에요?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뭐 필수라고 얘기하면 좀 이게 거짓말 같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죠. 조직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 직제. 업무 분장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없는 기관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급자에게 좀 읽어보고 갈까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급여 제공 내용 변경이 확인되어야 되고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 반영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30일 이내에 하는 것은 09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이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상담 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서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변경해서 특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태 변화 기록에 작성을 하셔라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적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어디다 적으라고까지 되어 있고 물론 여기서 날짜만 딱 정해져 있지만 평가 계획의 공고월 다음 그러니까 2022년 11월 이후부터 2022년 12월부터만 적용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거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되게 친절해진 거다라는 거예요. 읽어만 보시라는 거. 자, 수급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 관리 위해서 역량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급여 제공 지침 교육하고 있고요. 신규 직원 교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직원이 운영 규정 지침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데 내용을 숙지하면 어려워요. 내용을 숙지하면 여러분들 체크. 내용 숙지하면 원래 있던 건데 어쨌든 내용을 숙지하는 게 어려워요. 면담, 현장, 기록 확인하죠. 자, 그래서 충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점수 잘 받으세요. 신규 교육 받은 경우에는 보세요. 인수인계를 언제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어떤 내용을 받았냐까지도 인수인계 확인하죠. 신규 교육 때.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직종 변경한 경우에도 새로 신규 교육 받았는지 확인하죠. 이런 부분들 일일이 다 적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매뉴얼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지금. 자,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안 해줬던 건 아닌데요. 뭔가 내용을 보시면 예전 거랑 같이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와, 이게 친절하다. 네, 칭찬합니다. 네. 자, 소급자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7번인데 보호자 회의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공 대장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통 했었죠.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명 생략이 가능한데 실제 보호자 참석이 확인되어야 된다. 회의 영상 캡처 더 어려워요. 회의 영상 캡처하래. 뭐 만들 수는 있겠네. 그렇죠? 예, 근데 더 어려졌네요. 그냥 하라는 거죠. 네. 자,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지금 온라인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간 소식을 홈페이지 등에 직접 제공하고 매월 1회 제공하는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자료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과 함께 한 번에 보내시면 되겠죠. 뭐가 오프라인에서는 좋아요? 우편이 진짜 좋죠. 우편. 왜냐면 서명 받을 것도 없고 우편이 제일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8번 소급자 알 권리 보장 같은 경우 운영 규정 개요. 직원 근무 체계 운영 규정 개요가 떴죠. 원래 요양원에만 있었던 운영 규정 개요가 떴어요. 예상한 대로 가죠. 왜냐면
요양원과 지금 거의 맞춰졌잖아요. 주간부가 보면 운영기준 개요 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노인복지 시설이니까 개요 들어가야죠. 필수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기준 개요, 근무 체계부터 해가지고 요양원에만 들어갔던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수급자 알 권리 보장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정보 게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보 게시가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노인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라고 표시돼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로그인 해보시면 블로그라고 떠 있는 곳들, 그리고 장기요양 홈페이지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신고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갱신하는 방법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다루진 않을게요. 각각 개별로 어차피 또 설명을 하니까 쉽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가입류 기간 이런 것들도 되게 세부적으로 잘 써져 있어요. 전문의 배상적인 보험 증권 사분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기간 유효한지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기간, 계약 목적 등등등등등등등등 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만 제대로 보면은 정신만 딱 차리고 읽으면 되게끔 그렇게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너무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요. 자, 29번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 원래는 이제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름 반영했고요.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계약 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적기 통보 원래 있었죠.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 이름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상담 일지 변경 사유서, 급여 제공 계획서 종합 의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야 함. 변경 사유서라고 표시를 해놨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변경이란 말에 대해서 예전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옛날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관련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반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어때요? 변경 사유서를 써라. 장기요양 계획 변경 사유서를 써라라고 좀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매뉴얼이 변경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점수가 안 나아진다? 그거 좀 이상해요. 네,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 수급자 욕구 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셔야 되죠. 원래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셨고, 욕구 사정 항목 원래 그렇고요. 연일해 주기는 회계연도, 이게 하도 안 읽으니까 이렇게 그 표시까지 해놨네. 그렇죠. 연일해 주기는 원래 회계연도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욕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욕구 사정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하나만 볼까요? 보면은 일해주기 다음 달 실시 시기에 연일해주기 평가 기획 그렇죠. 694 신규 수업자 평가 기기 30일 여해 기간 360일 기준으로, 원래 30일 기준으로 돼 있던 게 지금 이게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겠다, 이 표시 때문에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욕구 사정 있고, 그 다음에 욕구 사정 항목별 총평에 따른 판단 근거 확인되고, 그 다음에 신체 상태 욕구 사정 중에 옷 벗고 있기를 세모로 체크한 경우에 인정하지 않고, 판단 근거를 왼쪽 편말에 옷을 가려울 때 일부 도움을 주함 이유로 기록한 경우 인정. 지금 보세요. 판단 근거를 보면 왼쪽 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함. 여기서 내용이 뭐예요? 왼쪽 편마비 집중해 보세요. 제가 욕구사정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해드리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상태나 그분의 뭐 질병 상태, 이런 것까지 확인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판단극에 쓰게 되면, 그리고 총평을 쓰게 되면 점수 만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0분 만에 욕구사정 만점 받는 방법 예전에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할 거예요. 네. 31번 급여 제공 계획서를 세우고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급여 계획 당연히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전 평가 기준으로 유예 기간 이런 부분 하는데 계산하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욕구 사정 이후에 욕구 사정 반영해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반영해서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부터 반영해서 계획하는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대로 하시면 참 어렵죠.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노력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대응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만 1대1 케어로만 가능했던 그런 교육들을 좀 구성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수급자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해라.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서까지도. 그렇죠? 급여 내용 시간 횟수. 야, 진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급여 내용 시간 ฬ수 딱 표시가 딱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원래 이게 적혀 있는 내용들도 되게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좀 뭔가 이게 2번이 조금 완성형이지 않나. 이제 자꾸 감탄하게 되네요.
자,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의견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예, 뭐 더 친절하면 좋겠지만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친절합니다. 자,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3점짜리인데 개별적 욕구를 반영해야죠. 면담이죠. 급여 제공이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평소에 잘하신다면 점수 나올 만한 것이고요. 그리고 34번 급식 영양 관리. 급식 영양 관리. 자, 여기 보면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3찬 식단표를 게시, 보온 상태 음식 제공. 자, 원래 있던 거긴 해요. 그다음에 적절한 잠깐 보온 상태 맞지 않나요? 보온 상태 제가 뭐 보온 상태 맞을 텐데. 보온 상태, 보온 상태, 보온 상태. 예, 어쨌든 자 음식을 제공해라. 보온 상태로 당연히 제공해야죠. 수급자 씹는 기능, 소화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씹는 기능을 고려해서 제공한다는 게 사실 이것도 업무 실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 관리자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그 식사를 제공하는 거하고 좀 일치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저하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소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이거는 그냥 사례 회의를 좀 자주 하세요. 네, 자주 하셔서 뭐 신설돼 있는 거든 아니든 원래 사실 저희는 본사에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세요. 어르신 그 상태 변화나 이런 부분들 꼭 영양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 좀 표시를 잘 해놨죠. 그리고 기능별 상태별 식사 제공, 그다음 매일 음식 섭취량 파악, 적절한 조치. 매일 음식 섭취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표시가 돼 있고, 기능 상태별로 특이사항이 있다면 급여 계획도 달랐을 테고요. 제공 기록도 달랐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웬만한 거 지금 보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기준에 따라서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하는 거 원래 그랬어요.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 기준은 자격증, 사본,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출처 등을 확인하고요. 의외로 이런 그 법적인 서류들이 없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써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서류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원래 있어야 돼요. 조리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 얘기 나오죠. 위탁 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실제 그분이 해야 되고 일식 3찬에 구글 설명돼 있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거를 썼는데 보건소 거를 우리가 임의로 수정해서 우리 맘대로 바꿔 쓴단 말이에요. 이게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쓰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죠. 네,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하시고 기능 상태나 영양사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 기능 상태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해서 급여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실제로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유동식이라든지 일반식 죽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원래 제공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수급자 식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상시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대응하기에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물컵 같은 거 개인 물컵 같은 거 큰 거 좀 사용해서 상시 식수 마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게 명확하나 했죠. 자,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원래부터도 보관하고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했는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 유효기한이나 보관 상태 다 확인하고 그에 대한 기록도 확인하죠. 그래서 필수사항 원래 있었던 거고요. 수급자별로 적정한 투약을 해야 된다는 거, 남용이라든지 오용을 막아야 되고요. 투약의 원칙 같은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면담하죠. 아시죠? 이게 면담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렇게 실행을 하셔야지 외워서 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게 실제 그렇게 주시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저 이거 매뉴얼대로 진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6번 들어가 볼까요? 36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지났네요. 수급자 식사 후 구강관리 도움을 받습니다. 구강관리 어르신은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수급자 구강 상태는 어떻게 이를 실제 관찰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양치질 도와주는지 면담에서 확인하고 양치질 가능한 경우 적절히 안내했는지 확인하죠. 관찰과 면담으로 확인하죠. 관찰도 하죠. 수급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서 수급자에게 안전 관리 뭐 안전이라고 얘기 표시가 아니고 그냥 욕창, 낙상, 탈수, 배변, 관절, 치매
그리고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설명한다. 우리는 재가잖아요. 재가 센터잖아요. 주간보도 재가 센터잖아요. 우리한테 오시는 시간 외에는 집에서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직접 본인 수급자 혼자 계신다고 하면 그분한테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 부위에 고의적으로 입힌 상처가 없음. 고의적으로란 말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입힌 상처가 없으려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피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여조금 기록지에다가 상세 내역들을 좀 잘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스캔을 하셔야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의적으로 상처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세 가지 신체 인지 사회 적응 프로그램, 여기서는 또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립해서 제공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부분을 바꿔보고 반영을 해서 바꿔보고 뭐 이런 것들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에는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합니다. 의료기관 연계하면 되죠. 예. 전원 퇴소시의 연계 기록지. 여러분들 이거 예상했었죠? 지금 보시면은 연계 기록 같은 경우에는 퇴소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요양원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간보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바뀌죠? 이 연계 기록지는 원래부터 목적 자체가 연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퇴소 이용 계획을 원래 듣고, 저는 이건 고객 관리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관리할 때도 물론 우리한테 다 이야기하고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지만 이게 상담하는 김에, 퇴소하는 김에 상담하시면 우리한테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계 기록지 제공 대장도 작성하세요. 수급자명, 제공 일자, 제공 방법, 수령자. 그래서 제공 대장, 연계, 일지 같이 이렇게 세트로, 이것도 개별로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하면 되겠죠. 이동 서비스 수칙 주고 계시죠? 바뀌면 주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승함. 이동 서비스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 동승하느냐?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어르신이 거짓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죠. 여기서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시시때때로 하시라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양에도 있고 배변에도 있고 어르신 상태가 계속 바뀔 수 있고, 신체 상태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뀌는 게 있으면 분기별로 한번 사례 회의를 실시를 하세요. 여러 개를 회의를 실시해놔도 돼. 여기 분기별 1회라고 했는데 월 1회 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해서 문제 있으면 반영하면 되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올 것이 왔죠. 저희가 올 것이 왔다라고 표시했는데, 물론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 때는 이거 나중에 하기로 했다. 개별 급여 제공 평가를 연 1회네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반기별 1회가 아니에요. 연 1회 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평가가 2023년도 여러분 3번 4번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겠네요. 제가 잘하면 잘해야 되겠네. 평가 기준 3번 4번은 평가계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 3번인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소름. 12월 달이죠? 평가 계획 공고월이 11월이죠?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이면 2022년 12월 달입니다. 2022년 12월 달은 회계 연도상 1년입니다. 그러면 개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2022년 12월 달에는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름 돋네요. 야, 왜 11월 달에 이걸 공고할까? 여러분들 왜 11월 달에 공고할까? 답이 나왔죠? 나왔죠? 이야, 나왔네. 그래요. 그러네요.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이거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어쨌든 배우셔야 돼요. 결과 평가.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모호할 수가 있어요. 이 급여 적용 결과 평가를 해보면 원래 해오던 분들이야 잘하지만 이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가르쳐 드릴까, 쉽게 알려드릴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육을 세부적으로 할 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급여 적용 결과 평가를 반영해서 개별 급여 적용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작성함. 음, 급여 결과 평가를 하면요. 계획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일부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그걸 30일 이내에 제작성하고요. 그에 따라서 제공 기록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벼락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서류에 대한 벼락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벼락치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야, 참 올 것이 왔네요. 네, 11월 달에 공고 이유가 있었네요. 자, 노인 제가 너무 억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서 네.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 예, 노인 학대 예방하고 있고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강사명부터 해서 기본 교육. 여러분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한 번에 만들어 두셔도 돼요. 아까부터 교육 계속 나오잖아요. 교육처를 좀 만들어 두시면 좀 일이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권 학대 예방 교육에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인권 보호 지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쭉쭉 읽고 뭐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급여 수급자 등급 유지 호전 뭐 우리가 매기는 거 아니니까. 자, 기간 급여에 대한 만족합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하실 때 좀 많이 하세요. 수급자 보호자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다,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대하지 않는다. 본인 부담금 안내를 하면 안내를 했다, 하지 않았다, 안 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면 되는 거죠. 질 향상 노력에 보시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 그러면 만족도 향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만족도 조사가 선행되어야지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끝났죠. 자, 주간보. 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었다면 여러분들 하나 챙겨 가셨죠? 왜 11월 달에 하셨는지, 왜 11월 달에 공고가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에 화면이 끊긴 거 말고는 어찌됐든 예, 무편집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제가 뭐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면 저도 이거 같이 처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